네. 사관생도 답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고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헷 제국, 헷이라고 하는 옛날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 하면 기억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헷 족속. 헷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알것 같기도 하고 또 확실히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소리 지르는 돌 이야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지나가고, 오늘은 헷 족속, 실제인가 날조인가. 실제라는 말은 아시죠? 실제적으로 있었는가. 날조인가는 뭐예요? 없는 것을 꾸며가지고 있다고 했는가. 이 말이 날조라 그러죠. 없는 것을 꾸며 만드는 걸 날조라 그래요. 한자가 좀 어렵지만은 헷 족속, 실제인가 날조인가 공부를 좀 깊이 해보겠습니다. 헷 제국이 성경에는 자주 언급됩니다. 48번이나 언급돼요. 성경에 한 번만 언급돼도 그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48번이나 언급된 이 헷 족속이 없었는데 괜히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이 엉터리로 말을 한다고 아주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많이 조롱했어요. 그래, 조롱할 때 어떻게 해요? 증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이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조우한다는 말도 좀 어려운 말이죠. 만난, 살다가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할 때 만나는 걸 조우한다 그럽니다. 만남 이렇게 해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 주요 민족들 중에 하나는 헷 족속이에요. 바벨론 족속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역사에 많이 나타나 있고 바벨론 역사에 많이 나타나 있고 애굽인들에 대해서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아요. 그러나 헷 그러면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걸 괜히 그런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헷 족속은 구약에 48번이나 언급되었고 구약 시대에 장기간에 걸쳐서 세계의 한 주도적인 세력으로 활약했음이 성경에 보면 분명한데 내놓을 증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아주 그 증거가 무더기로 아주 온 산천으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제일 먼저 이 헷이 언급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자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떠돌이 신세,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저기 바벨론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왔기 때문에 객지 생활하는 중에 나이가 들고 그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렇게 죽자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뭔가 묘실을 또는 요즘 같으면은 재림공원 묘원 같은 데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들은 묘실을 다 준비해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혹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사십시오. 조금 무책임하게 드릴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은 다음에 어디 묻힌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아무데나 객지에 시체를 버릴 수 없어서 이렇게 굴 같은 데 갖다 이렇게 모시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묘가 전부 굴이에요. 이렇게 산 같은 데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이쪽 저쪽으로 가족 묘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바깥에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랬죠? 땅속이나 굴에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굴을 샀는데 누구에게 샀느냐 하면
헷 족속에서 샀어요. 창세기 23장에 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서 한 사람에게 말했죠. 이보게, 자네는 땅이 많으니 내 아내를 묻을 그 동굴이나 땅을 좀 파시오. 그랬더니 에이, 팔 거 어디냐고, 가지시라고 그랬죠? 아니, 갔더니 땅을 공짜로 얻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받으라고. 아니라고. 받으라고. 아니라고.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뭐 땅을 공짜로 얻을 사람도 아니고, 기어코 돈을 줬더니 그 사람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꼭 누구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서로 안 받는다 그래 마지못해서 받고 하는 이스라엘 풍속이 우리하고 참 비슷해요. 좋은 풍속이에요. 그걸 뭐 위선이다 기만이다 그런 거 안 돼요. 억지로 주니까 받긴 받대. 안 받아도 되는데 뭘 그러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랄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그 땅 주인이 누구예요? 헷 족속. 헷 족속에서 그쪽으로 와서 이동해가지고 살던데 땅이 많아서 땅을 살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죠.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기의 그 동족으로 내려가는 같은 혈통에서 아내를 구했지만은 요 에서는 좀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두 헷 족속의 두 딸을 아내로 취했어요. 창세기 26장 34절. 그러니까 헷 족속이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까지 많이 와서 살았어요. 자, 많이 와서 살려면은 그 본국이 좀 큰 나라라야 돼요, 작은 나라요? 큰 나라가 막 흩어져 제가 살다 보니까 거기도 많이 와서 산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13장 29절에 보면 이 헷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여러 족속들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 여러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헷 족속이에요. 이렇게 자꾸 언급돼요. 언급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없다 그래요. 자, 또 이제 성경 밖의 문헌에 보면 애굽의 바로는 왕입니다. 아케나톤이라고 하는 왕에게 편지를 써보낸 예루살렘의 왕은 헷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와서 살기 때문에 헷 이름을 가졌으면 그건 헷 족속이에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페루라는 나라 아시죠? 페루. 남미에 페루라는 나라가 있는데, 페루. 그 나라에 얼마 전 대통령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요. 일본 이름이었어요. 왜 페루의 대통령이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 한 100년 전부터 일본 사람들은 세계에 이민을 많이 나갔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하와이 이민 나가고 했지만은 조금 이따 미국 대통령이 한국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희망사항이죠. 얼마 전에 주한 미국 대사가 누구였어요? 한국 사람. 이름이 뭐예요? 성김. 방기문 아니고 성김. 원래는 김성인데 성김이 됐어요. 미국식으로 하니까. 미국 대사가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근하게, 또 그분도 자기의 고향 나라,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부모의 나라잖아요. 그런 관계. 이게 헷 족속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더 많이 흘러가지고 다윗이 여러 나라의 용병을 많이 데려왔어요. 용병 아시죠? 다른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돈을 주고 병정으로 와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구나 뭐 축구 뭐 할 때 용병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가령 축구팀에 또는 농구팀에 외국 선수가 끼어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러다 용병이라 그래요. 자,
다윗의 용병 가운데 헷 병정이 있었다고 사무엘하 11장 3절인데 그 헷에서 온 헷 출신의 병사 또는 장교, 그 장교가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아였어요. 우리아가 헷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부인 바세바는 헷 여자였어요. 그죠? 바세바가 헷 여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역군을 삼은 노예들 중에도 헷 사람이 있었다고 열왕기상 9장에 있어요. 헷이 자꾸 나와요. 헷이 몇 번 언급됐어요? 48번 언급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 가운데도 헷 여인이 섞여 있었어요. 솔로몬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1000명. 부인이 700, 첩이 300, 그죠? 그 가운데 헷 여자가 많이 있어요. 첩이 300이요? 첩이 300. 에? 첩이 300이고 보험이 700. 700. 1000과 300이 1300입니까? 700과 300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700, 300이요. 예, 700, 300 맞을 거예요. 합쳐가지고 1000명이에요. 그 중에 헷 여자가 한 사람 아닐 거예요. 여러 사람 있을 거예요. 정말. 어디 부인이 700명이니까 좀 부럽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골치 덩어리입니다. 부인이 많으면. 바세바가 햇사람이라고 하는 어디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아까 읽어봤잖아요. 우리아 말고 우리아는 분명히 햇사람 우리아. 자, 그럼 아까 여기 봅시다. 예? 여기 사무엘하 11장 3절. 자, 같이 읽어서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항상 성경은 확실하게 보고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11장 3절 그죠?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우리아가 헷 사람이고 바세바는 헷 사람일지 아닐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한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나오다가 6절 그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는 국적이 또는 민족의 혈통이 확실하게 명시 안 됐어요. 그러므로 확실하게 한 것은 우리아가 헷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그 다음에 그 부인 바세바에 대해서는 헷 사람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우리가 이따가 또 확인합시다. 자, 이 밖에도 헷 족속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참으로 이상하게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름은 성경 밖의 역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헷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꾸며낸 공상의 상상의 민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비평가들은 성경이 틀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헷 족속은 실제한 민족이 아니라 날조된 이름이거나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저 시골에 어디 조금 살다가 만 사람이거나 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가 손안에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애꿎게 이 성경이 48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그 민족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엉터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잊히고 망각되고 잃어졌던 상실되었던 헷 제국을 찾아낸 것은 현대의 고고학적 탐사가 이룩한 가장 큰 쾌거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헷 제국이 발견되어 버려. 이 제국이에요. 여러분 제국하고 왕국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국하고 왕국. 왕국은 그냥 단일 조그마한 지역이 좀 작은 거. 제국은
아주 큰 거예요. 그러니 중국 가서는 이제 제국 같은 거예요. 얼마나 뭐 성이 뭐 53개인가 성이 성 하나하나가 우리 한국보다 막 큰 데도 많아요. 미국도 그러고. 그죠? 그래서 이게 헷이 그렇게 고대의 큰 제국이었어요. 아주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헷 제국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고대의 역사는 다시 기록되어야 했고 구약의 역사는 더 밝은 조명 아래 새롭게 이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카르낙이라는 곳이어서 카르낙이 어디냐면 저 이집트예요. 애굽의 저 남쪽. 카르낙에 있는 신전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아문, 애굽인들이 고대에 섬기던 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신 하나가 아몬인데 그 아몬을 받드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벽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벽에 명각 기록된 역사가 쭉 있어요. 그 역사에 의하면 라메세스라고 하는 바로는 라메세스는 성경에 람세스로 나오는 그 도시의 이름의 주인공이 람세스인데 세상 역사에서 라메세스라고 자주 나타납니다. 이 바로는 북시리아는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그 북쪽에 있는 강이 하나 있어요. 그 강이 오론테스라는 강이에요. 아주 고대부터 이름이 자주 언급되는 중요한 강이 오론테스 강변에 카데시, 성경식으로 표현하면 가데스예요. 이는 가데스 바네아 할 때 그 가데스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의 이름이 여러 곳을 가리키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뭐 빌라델비아가 하나뿐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안디옥이 하나가 아니에요. 16개인데 성경에는 안디옥이 2개만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라 저쪽에 있는 안디옥,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가데스는 성경에 출애굽 당시에 있던 그 가데스가 아니네. 그 가데스에 있는 하티 족속과 전쟁을 한 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요? 애굽의 바로가. 누구하고? 하티 족속과 전쟁을 했어요. 어디서? 저기 북시리아에 있는 오론테스 강에서. 하티가 누군가? 그러나 이것이 누구인지 확실히 규명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의 신전벽에 하티족하고 애굽의 바로가 싸웠다는 기록인데 하티가 누군지 알 수 없고 그렇게 세월을 수백 년, 수천 년을 보내다가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발단은 북시리아, 지도를 다시 그리면요. 자, 이스라엘 지도는 그리기 쉽다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무슨 산이에요? 갈멜산. 여기 동쪽에 있는 이게 감도처럼 생기는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도 되고 갈릴리 바다도 돼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꼬불꼬불 내려오는 강은 요단강. 강이 들어가는 여기 내륙에 있는 바다는 사해. 이게 모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리고, 예루살렘, 헤브론, 사마리아, 가버나움, 가나, 나사렛 이렇게 쭉 내려가요.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국경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조금 올라가면은 레바논이 나와요. 오늘날 레바논에 도시가 2개 있어요. 큰 도시. 두로와 시돈. 여기에 두로고 시돈. 레바논에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예요. 여기 북시리아 나오죠? 시리아의 북쪽에 있는 하맛이라고 하는 하맛이 있어요. 하맛. 이 하맛에서 뭐가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특별한 고대 물건들을 사다가 막 팔고 사고 하는 특매장이에요. 한
명각된 돌이 거기서 발견됐어요. 명각이라는 말은 새겨서 글자를 새긴 것을 명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809년에 처음으로 하나가 발견됐어요. 발견됐는데 애굽에서 사용된 문자와 비슷한 상형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애굽의 상형 문자는 아닌 다른 상형 문자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한 새로운 문자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쓰던 거지 하고 의아해했습니다. 새로운 언어였어요. 그러다가 한 몇 년이 흘렀어요. 한 60년이 흘렀어요. 1809년에 처음 발견되고부터 한 60년이 흐른 다음에 1870년에 저기는 한 개, 이번에는 세 개의 비슷한 돌들이 똑같은 하마스의 특매장에서 또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언어지? 어디서 썼는데 누가 만들었지? 발견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견된 것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예요. 서머나 아시죠? 예. 서머나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그 서머나를 현대 터키 사람들은 이즈미르라고 그래요. 이즈미르니까 스머나, 그게 비슷한 의미 있죠. 거기에서도 이러한 돌들이 몇 개 또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발견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났나 이거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10년이 흘러서 한 9년 흘러가지고 1879년에 그 당시 아주 뛰어난 고대 언어 및 성경 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치볼드 헨리 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세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발견된 이즈미르에서 발견된 그 돌들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런던에 성경고고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학회라는 것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단체예요. 거기다가 발표하기를 이 문자는 애굽의 상형 문자도 아닌 이 문자는 헷 족속의 문자라고 보고했어요. 아주 담대한 보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믿질 않았어요. 뭐 헷 헛소리 한다고 그랬어요. 헷이 뭐야? 헷 없어. 그 성경에 괜히 한 소리인데 당신이 어디 가서 뭐 똑딱지한 소리 하냐고. 전부 다 그를 비웃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막 비웃으면서 뭐라 불렀어요? 헷 족속의 발명가라고. 네가 헷을 발명했구나, 만들어냈구나.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한 사람이 세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후에 또다시 명각들과 또 다른 가공품들이 시리아 국경 근처에 있는 갈그미스가 여기 있어요. 갈그미스는 터키하고 접경지대에 있어요. 갈그미스는 고대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근데 아직 막 사거리 다 뭉개지고 없어요. 지금 제가 거기 딱 한 번 가봤는데 그냥 밭밖에 없어요. 고대에 그 아주 문명이 많은 문물이 오가던 곳인데 다 없어졌어요. 그 갈그미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도 유명해요. 갈그미스 전쟁. 바벨론 군대하고 애국 군대하고 막 싸우고 요시아가 막 거기까지 나가고 하다가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또 이 문자가 기록된 명각이 발견되고 터키의 수도 앙카라. 자,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터키의 지도를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터키의 지도. 여러분 지중해 아시죠?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면 이게 뭐냐면 흑해예요. 흑해가 이렇게 요게 요거예요. 아시죠? 요게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올라가면 여기에 레바논이 있고 시리아 있고 오늘 이게 터키예요.
터키에 7교회가 있어요. 7교회 여기 있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스, 라오디게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가 큰 도시 있어요. 현대 도시. 이게 이스탄불 많이 들어봤죠? 네, 현대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요. 이스탄불. 역사적으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도 해요. 또 비잔티움이라고도 해요. 역사가 바뀔 때마다 이름이 많이 바뀌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한양, 뭐 경성, 서울 하듯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스탄불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터키를 간다면 비행기 타고 어디 내리냐면 여기 내립니다. 이스탄불에 내리고 국제공항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여기쯤 여기가 조그마한 도시 있어요. 이게 안카라입니다. 안카라. 이 안카라가 터키의 수도예요. 자, 수도는 제일 큰 나라일까요? 크지 않아도 될까요? 네? 대체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예요? 워싱턴 DC는 뉴욕에 비하면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캐나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캔버라. 캔버라는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고,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예요. 오타와는 뭐 그 토론토에 비하면 조그만 시골 도시예요. 수도라고 해서 제일 큰 도시가 아닙니다. 미국도 그러고 또 캐나다도 그러고 또 뭐 다른 나라, 호주의 수도는 멜버른인데 멜버른이 모르겠어요. 가장 큰 도시인지. 이 터키가 바로 제일 큰 도시는 이스탄불이에요. 조그마한 도시인데 수도예요. 이 안카라에 가면 상당히 큰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이름이 헷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발견된 헷 제국의 발견물들을 뭐 많이 갖다가 몽땅 가져오진 않고 다른 데서 있어야 되니까. 여기 이스탄불에 가도 또 큰 박물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고고학 박물관 봤죠? 호원 박사님이 다시 발견한 뭐예요? 다 잊어버렸죠 벌써? 예? 실로암 명각 거기서 발견한 것이 그거는 이스탄불이고, 안카라에 많은 것들이 여기서 가져가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안카라에서 동쪽으로 약 190km 떨어졌어요. 안카라에서 조금 더 가요. 들어가면 무슨 도시가 나오면 조그마한 옛날 마을이 나와요. 마을 이름이 보아즈퀘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보아즈칼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아즈퀘이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뜻이고, 현대는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보아즈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발굴되는 것을 보면 고대에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칼레는 시라는 뜻이고, 퀘이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보아즈 마을에서 보아즈 시라고 지금 일컫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는 보아즈 퀘이 그랬어요. 지금은 모두 학자들이 보아즈 칼레예요. 자, 여러분 발음이 좀 이상하죠? B, O 다음에 G 있잖아요. G 있을 보통 영어 같으면 어떻게 들어요? 보가즈 퀘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는 영어가 아니고 터키 말이에요. 터키 말 위에 G 위에다가 줄을 끊으면은 이응 발음이에요. 보가즈가 아니고 보아즈 퀘이, 보아즈 칼레 그렇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터키 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즈 칼레에서 엄청난 것들이 발견됐어요. 보아즈 칼레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보세요. 여기서도 발견되고, 여기 보아즈 칼레. 하만에서도 발견되고. 어디요?
이스미리에서 발견되고, 뭐예요?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발견되고, 여기서 발견되니까 어때요? 똑같은 문자가.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이 터키 이 전체 지역이 어떻게 해요? 한 문화권의 한 언어를 사용했구나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티라고 하는 제국이 정말 제국이에요. 고대로 말하면. 그것을 막 주장했어요.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아까 말한 누구요? 세이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또 주장하고 또 주장해가지고 마침내 한 족속이 소아시아, 이걸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 소아시아는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이 소아시아 전역에 거주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세이스는 그들이 헷 족속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학자들은 아직도 콧방울 끼우고 있어요. 뭐가 헷이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왕이잖아요. 라메세스가 카데시 전투에서 하티 족속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록이 아몬 신전 벽에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는 바벨론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이들이 바벨론을 공격하여, 이들이 누구예요? 하티 족속이 바벨론을 공격해가지고 BC 1595년에 그 바벨론 도성을 함락시켜서 함무라비 때의 대국이 멸망했다고도 바벨론 역사에 또 나와요. 여러분, 함무라비 그 보통 왕 아니에요. 또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고대의 큰 제국인데 그 나라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누구다? 하티예요. 그 하티가 성경의 헷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증거가 많이 나오니까 애굽에서도 나오고 바벨론에서 나오고 소아시아에서 나오고 이러니까 그동안에 아주 조롱하고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점점 소리가 짜부러들기 시작했어요. 헷 제국의 역사를 밝혀내는 일에 관건이 될 만한 일은 1887년에 이루어진 텔 엘 아마르나 편지의 발견입니다. 자, 이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나일강을 따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지도는 내려가지만서도 실제로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죠? 예, 남쪽에서 올라가요. 텔 엘 아마르나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분량의 편지가 발견됐어요. 편지. 그걸 가지고 텔 엘 아마르나 편지라고 해요. 이 편지는 점토판으로 됐어요. 점토판이라는 것은 옛날에 편지는 이제 흙에다가 꽉 써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잘 보존돼요. 종이에 썼다면 종이 다 아마 재가 되고 다 따라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토판에 많이 기록된 그 점토판들은 하티 백성을 헷 족속으로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헷 족속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증거가 나타났고 앞에 비웃음을 당하던 세이스의 말이 옳은 것이 입증됐어요. 이 점토판 편지들은 헷 족속이, 여기에 사는 헷 족속이 이스라엘을 거쳐가지고 이 밑에 애굽에, 아프리카에 헷 족속이 애굽과 시리아를 여러 번, 시리아가 여기죠. 이게 여기에요. 시리아와 애굽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 번 어떻게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공격하고 그다음에 헷 족속과 애굽 사이에 광범한 국제 관계가 있어요. 국제 관계는 것은 정치적인 관계, 외교 관계, 또 사업, 물품 거래, 무역하는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문서가 다량 발견됐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수십 개 발견됐어요. 이래야 헷 족속이 하나의 강대한 국가로서 존재한 사실을 의심할 수 없게 됐어요. 자, 재료가 어디서 나와요? 바벨론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요. 여기서도 나와요. 전부 뭐예요? 발음은 좀 달라요. 핫, 헷. 그게 그거예요. 옛날에 이제 글자를 다른 나라 언어로 표현할 때는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의심할 수 없는 사실. 자, 이게 텔 엘 아마르나 편지예요. 자, 여러분이 이런 편지를 받는다 하면 어떻게?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편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글자예요. 이게 무슨 문자? 무슨 상형 문자, 서령 문자? 서령 문자. 쐐기처럼 생겼잖아, 쐐기.
상형 문자는 그림이라 해야 돼요. 새, 뭐, 눈, 다리, 손, 이렇게. 그거는 상형 문자고, 이거는 설형 문자예요. 이렇게 써놓는 것을 읽으면 뭐가 돼요? 아, 하티, 헷 족속하고 거래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오고 가고 했다. 물건을 얼마 주고. 이런 것을 텔 엘 아마르나 편지라고 해요. 이 편지에서 헷 족속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텔 엘 아마르나 편지는 헷 민족이 중부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다. 이게 소아시아잖아요. 소아시아 중부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크게 그리고 이걸 작게 그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거보다 작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것의 여러 배가 돼요. 여러분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도를 다시 그려야겠어요. 이 지역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지도를 그립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도를 그리는 것은 항상 재밌어요. 틀리도 괜찮아요. 얼마나 이 큰 땅덩어리고 하니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 그리기를 참 좋아했어요. 지금도 세계 지도 그리라 그러면 거의 뭐 한 90%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지도를 엄청나게 많이 그렸어요. 또 한국 지도도 우리 한반도도 잘 많이 그렸어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가 이제 터키입니다. 여기가 흑해고, 여기가 그리스고, 여기 이탈리아예요. 여기 시칠리아고, 여기 유럽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이스라엘. 레바논 여기고, 시리아 여기고, 터키예요. 이게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왜 소아시아랍니까? 처음에는 이게 아시아라고 했어요. 여기가 유럽이에요. 유럽이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가 욕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여기 터키, 여기다 뭐요?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아라비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인도, 중국, 한국까지 이 전체가 아시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대아시아예요. 너무나 큰 아시아인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소아시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은 요만해요. 이게 큰 여기가 앙카라, 보아즈 케이가 여기 있어요. 보아즈 케이, 보아즈 칼레라 그래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제국이 있었던 것을, 왕국을 넘어서 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 엘 아마르나 편지에서 보면 헷 민족이 소아시아 이 중부를 차지하고 있던 대제국이었고, 그 다음에 타우루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의 남쪽 기슭에 위치한 진지르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타우루스 산맥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 산맥의 남쪽에 있는 진지르리,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진지르리에는 1888년에 헷 제국의 유적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의 발굴이 시작됐어요. 막 파니까 무진장 나왔어요. 또 발굴 현장인데 아직도 잘 보존되고 있어요. 이때 여기서 발견된 82 크레이트가 뭐냐면 왜 해외로 이사 갈 때 괴짜 크게 짜가지고 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크레이트라고 그래요. 아주 외국에 이사 갈 때나 화물을 붙일 때 쓰는 큰 이런 짐 괴짝을 크레이트. 82 크레이트가 나왔어요. 82. 이렇게 덩어리 막 이렇게 가지고 82 해보십시오. 트럭으로 82 트럭 나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품목들이 오늘날에도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 지난번에 본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다수는 이 앙카라에 있는 헷 박물관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예쁘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보입니까? 이게 뭐요? 터키 소아시아예요. 네, 소아시아.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가 밑에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탈리아예요. 저기예요. 아시아 써놨죠? 아시아? 자, 아시아. 저게 터키예요. 이거 굉장히 큰 나라예요. 자, 이것을 좀 더 가까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요. 자, 여기 이제 구레네가 나오고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내려가요. 여기 밑에 애굽이 있고 저기가 유대가 있고 유대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죠? 올라가서 이렇게 큰 나라가 바로 터키고 고대 소아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운데 헷 문명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중부에서 헷 제국, 하티 또는 하투샤,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리지만 헷 같은 의미예요. 저기가 헷 제국이었던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고 직접 땅을 파보니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났어요. 자, 여기에 지난번에 보신 이스탄불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써놨죠?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 저 위에는 이스탄불 써놓은 것은 터키 말이고 밑에 써놓은 것은 영어예요. 이스탄불 아키올로지컬 뮤지엄. 자, 여기에 많은 것들이 헷 물품으로 포함돼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 정문이에요. 지난번에 아마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이제 또 이 간판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The Museum of Archaeology. 고고학 박물관. 여기 가면 이제 보십시오. 저기 조그마한 글자 있죠? 밑에 갈그미스 보아스코에서 나온 거다 이거예요.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도 그거예요. 뭐 제가 찍었기 때문에 뭐 그림자가 막 보이잖아요. 저 위에 내 그림자가 막 보여요. 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고요. 오케이. 자, 이게 다 거기서 나왔어요. 찬란한 고대 문명이에요. 보십시오. 뭐 엄청나게 커요. 이만해요. 이만한 우리나라 뭐 간장 장독 그만해요. 어떤 더 커요. 이런 것들이 다 헷 제국의 고대 문명. 자, 헷 제국의 수도가 보아스 칼레라는 사실을 이제 확증하게 됐습니다. 헷 제국의 발견 과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1906년에 시작된 보아스 칼레의 발굴입니다. 이곳에서 출토란 말은 이제 파내진 것, 그 출토된 명각, 글자가 또는 새겨진 점토판들이 몇 개나 돼요? 만여 개나 돼요. 만여 개나 되고. 이것은 텔 엘 아마르나, 아까 애굽에 있던 고대 편지가 발견되는 텔 엘 아마르나에서 점토판 편지들이 발견되고 또 니느웨에서 저 유명한 아슈르바니팔은 아수르의 왕이에요. 그 왕의 도서관이 발견된 이래로 최대의 발견으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텔 엘 아마르나는 여기 아까 수만 개의 편지가 나왔으니까 굉장한 발견이었어요. 1800년대. 그 다음에 니느웨에서 아슈르바니팔의 도서관이 고대 발견됐어요. 그 아주 양대 발견, 애굽의 큰 발견, 바빌론의 큰 발견에 이어서 이 소아시아의 보아스퀘의 발굴은 그 다음 가는 큰 고고학적 발굴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느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 칼레에서 나온 점토판들의 대다수는 정부 문서들이에요. 정부 문서이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나라가 또는 왕국이 또는 제국이 얼마나 강력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 문서가 많아요. 조그마한 정부 같으면 이따가 문서에 있다 말지만 엄청난 덤태기로 나왔어요. 이것들은 그 도성이 헷 족속의 수도였음을 말해 줍니다. 우리나라 국가 문서 보관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였고 그 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 칼레로 들어가는 성문들에는 장엄한 석조 물들, 돌로 만든 큰 문들이 있어요. 특히 돌 사자들이
이 보아스 칼레이 시내로 들어가는 문을 딱 막아 서 있었어요. 막았다기보다도 이제 지키고 서 있었어요. 사자상을 딱 걸어놨어요. 또 성체의 가장자리에는 마치 만리장성의 축소판과도 같은 돌벽이 쫙 둘러서 있어요. 뭐 만리장성만큼 크진 않아요. 그러나 작지만은 쭉 성체가 둘러져 있고, 왕의 문, 돌로 됐지만 이름이 왕의 문, 그 다음에 스핑크스 문, 스핑크스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스핑크스 문, 또 사자 문과 같은 대문들이 모두 육중한 돌로 만들어진 짐승들의 호위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터널, 굴이 발견되는데 그 굴이 약 삼각형으로 된 굴인데 길이가 70m나 돼요. 70m 이러면 굴 깁니다. 쫙 한참 걸어가요. 저쪽에 또 뚫려가 밖으로 나가요. 자,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아스 칼레, 고대 헷 족속에 있던 대제국의 입구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헷인데, 그게 왜 헷이냐면 히브리어로는 헷이에요. 히브리어는 헷이고, 그 나라 헷 제국의 말로는 하투샤라 그래요. 이거 써놨죠? 하투샤. 예. 헷. 우리 영어로는 또 히타이트를 표현합니다. 각각 다릅니다. 자, 이 성 전체가 큰 이제 말하자면 산 위의 도시예요. 들어간 입구입니다. 여기서도 보다시피 이것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뭐 저기 하회 마을 뭐 이렇게 세계유산에 다 들어갔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들어가면 여기에 왕의 문이 있어요. 왕의 문 팻말이에요. 자, 맨 위에는 터키 말입니다. 둘째는 독일 말이에요. 셋째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예요. 왜 세 개를 썼을까요? 한국말은 빼먹고. 터키는 자기 말이니까. 그 다음에 독일 말은 터키가 한동안 독일을 지배하여 있었어요. 독일을 잘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밑에 있어가지고 일본, 우리 할아버지들 일본을 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뭐 온 세계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렇게 형을. 항상 터키 말, 독일 말, 영국 말 이렇게 간판을 다 써놓습니다. 이게 왕의 문. 보십시오. 여기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인데 색깔이 왜 다를까요? 예? 요거는 복원시킨 거예요. 요거는 뭐 만들어 놓은 지 뭐 한 10년, 20년밖에 안 돼요. 이게 없어가지고 깨졌기 때문에 그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나왔어요. 왕의 문이에요. 왕의 문 같습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게만 해봐라. 다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달래고 있어요. 상당히 서 있는 사람이 젊죠? 거의 30년 전이에요. 한 30년 전은 아니겠다. 한 20년 전. 자, 요거는 스핑크스 문이에요. 스핑크스 문이에요. 이건 이제 먼저 간판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문 자체를 그 다음에 보여드립니다. 자, 요게 문이에요. 스핑크스 문인데, 이것도 여기에 허물어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요 정도로 복원해놓고. 자, 사람이 지금 서 있음으로써 저 돌의 크기가 얼마인 것을 대충 짐작할 수 있게. 일부러 사람을 놔두고 찍은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이 비키지만은, 우리 크기를 알 수 있게 해서. 자, 굉장히 육중한 돌이에요. 자, 스핑크스 문이라고 하는 팻말을 다시 한번 약간 멀리서 찍었습니다. 요거는 사자문이에요. 그죠? 위에는 터키말, 그 다음에 독일말 읽을 줄 아는 분 계십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죠? 르베가 사자예요. 영어에 lion. 르벤톨, 라이언 게이트. 그리고 여기 사자문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 사자가 딱 있어요. 양쪽에 사자 있잖아요. 네. 그죠? 저 사람이 저기 있죠? 그 크기를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 키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네, 양쪽에 있으면서 사자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아마 확실하게 잘 생겼을 텐데 풍파와 뭐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다 마모되거나 이제 파손돼 가지고 사자 여기는 있지만 여기 없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자문의 한쪽이에요. 사자가 그래도 좀 아주 완악해 보이지 않죠? 웃는 사자 같아요. 자, 이게 보아스 칼레예요. 이 보아스 칼레에서 불과 몇 마일, 뭐 한 10km나 10km 안 돼요. 한 뭐 4, 5km 좀 떨어진 곳에 야슬르카야라는 고대 도시가 나와요. 여러분, 야슬르카야 괄호 안에 있는 로마 글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안 해요?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예? 자, 이상한 거 발견되면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가 이상합니까? 야슬르카야 어떻게 써놨어요? 자, 야슬르카야 뭐가 없어요? 이거 없죠? 네? I 같으면 여기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I에 점이 없어요. 왜 없느냐? 터키 말에는 I에 점 있는 I도 있고 I에 점 없는 I도 있어요. 발음이 달라요. 점이 있으면 영어처럼 E예요. 야질리카야인데 점이 없으면 야즐르카야예요. 우리말에 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질리카야가 아니고 야즐르카야. 그게 터키 말이에요. 자, 그 야즐르카야에 가면 돌로 만든 신전이 많아요. 아주 큰 그 무더기가 남아있어요. 이곳은 헷 제국의 최대의 종교 중심지였어요. 신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돌벽에는 여러 신들이 쫙 도열을 해가지고 막 신이 쫙 앞으로 걸어가는 행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야슬르카야에서 다시 또 몇 마일을 더 가면 알라차허육, 저것도 그 터키 말이에요. 알라카가 아니고 알라차, C는 치 발음을 해요. 알라차허육에 이르면 여기도 거대한 스핑크스가 서 있고 또 대문을 통과해서 신성한 행렬거리라고 하는 거리가 쭉 나와요. 이 거리 양쪽에는 고고학자들이 파헤쳐놓은 고대 신전들과 왕들의 유적이 쫙 서 있습니다. 자, 그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 Welcome to 야즐르카야. 미국 사람들 오면 야질리카야 그러는데 우리는 야즐르카야 이렇게 봐요. 입구에 환영하는 팻말이 붙어 있어요. 이거는 영어를 위에다 썼어요. 야즐르카야. 대문자도 I 위에 점을 E 같으면 I 위에 대문자도 점을 찍습니다. 이건 대문자이긴 하지만 점이 없으니까 역시 야즐르카야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렇게 큰 바위 암벽에다가 이렇게 이게 다 신들이에요. 신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보세요. 신들이 막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해가지고 쫙 흥렬. 이게 다 옛날에 신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들이 저렇게 뭐 군사 훈련하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 진짜 엉터리 신이잖아요. 그죠? 엉터리 신인데 고대 사람들은 저것이 자기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뭐 전쟁이 나면 이기게 해주는 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자, 보아스 칼레가 패망한 후에 헷 제국은 작은 도시 국가들로 분리되었어요. 보아스 칼레가 수도였는데 그만 망해버렸어요. 마치 소련이 망하지는 않았지만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열 몇 개의 나라로 된 거 아시죠? 옛날에는 뭐 아자르바이잔 뭐 이런 나라 없었어요. 소련이 해체돼가지고 막 독립했어요. 이 헷 족속이 헷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해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갈그미스였어요. 갈그미스는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이 갈그미스가 BC 717년에 아수르인들에게 함락됐을 때 그 화려한 옛 문명은 종언을 고하게 되었고 이제 막을 내렸고 그때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헷 족속은 까마득히 잊혀 있었어요. 갈그미스가 망한 다음에 그만 헷 족속이 그만 없어진 거나 없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완전히 망각됐어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
사람들이 헷이 어디 있어? 헷이 뭐야? 그렇게 아주 성경을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1911년,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11년에서 14년까지 고고학자들이 갈그미스를 발굴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고, 이때의 발견물들은 아까 말했죠? 앙카라 헷 박물관에 모두 소장되어 있어요. 앙카라 여기에요. 여기 수도예요. 도시는 작아도 아주 터키의 수도예요. 예, 여러분 터키 한번 가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이게 터키입니다. 터키요. 하투샤가 저기 있었어요. 하투샤 본부예요. 갈그미스는 여기예요. 이 하투샤 제국의 변방 지방이에요. 그죠? 예, 변방.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말한 가데스가 저기 있고, 다메섹이 여기 있고, 두로, 시돈 여기 있고, 더 내려가야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게 소아시아, 저기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어요. 지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보는 거예요. 갈그미스가 이거예요. 시리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터키, 전체 터키고, 다소.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 다소입니다. 바울이 오늘날에 터키에서 태어났어요. 왜 유대인이 터키에 태어났어요? 유대인이 흩어져가지고 온 사방에 있었어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한국말 성경은 다소, 영어로는 타르수스 이렇게요. 여기가 뭐예요? 갈그미스예요. 저기 갈그미스. 자, 이스라엘과 거의 멀지 않습니다. 보아스 칼레와 갈그미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발굴된 많은 문서들은 세계의 다른 언어, 즉 아까드는 어디 얻느냐면 아수르 언어를 아까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헷 제국의 언어, 그리고 미지의 상형 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아까드는 헷 시대에 널리 쓰이던 언어였고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발굴 작업이 있기 전에 이미 해독되었어요. 판독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고대 아수르의 문명은 이미 다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령 문자로 된 헷어는, 헷가 아까 본 대로 서령 문자로 되어 있어요. 또 상형 문자로도 되어 있었고 1917년에 마침내 판독이 되었어요. 미지의 상형 문자로 된 기록은 앞서 북시리아의 하맛에서 발견된 돌과 이즈미르, 스머나에서 발견된 돌들에 적힌 문자와 동일한 것이었어요. 아까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 문자가 1947년, 지금부터 한 70년 전이에요. 까지 해독되지 못하다가 카라테페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의 꼭대기에서 긴 명강이 발견돼 가지고 1947년 이후에야 비로소 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까지 판독되지 않다가 그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아요. 카드릴리라고 하는 곳의 근처에 한 작은 마을에 헬무트 보세르트,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헬무트 보세르라는 사람이 그 검은 돌로 된 산 카라테페의 꼭대기에 돌 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있다는 소문 들었지만 사람들이 가지를 못해요. 험악한 산이에요. 당시에 카라테페 산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산이었어요. 산림이 우거지고 또 짐승도 있고 해가지고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돌 사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독일의 탐험가 보세르트가 처음에는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갔어요.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다가는 숲 속에서 뭐 어떤 상해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만큼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술에서 내려서 또 어떻게 했어요? 말을 타고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이제 2차로 또 올라가요. 마침내 그는 잡목 덩굴을 뚫고 올라갔어요. 뭐 이제 가지도 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개척해가면서 갔겠죠. 올라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는 그가 들은 대로 돌로 만든 뭐가요?
사자들과 또 다른 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고대 헬 문화의 흔적이었어요. 예, 헬무트 보세르트가 아주 큰일을 한 것입니다. 그대로부터 내려오는 말은 들리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있을 때 그가 올라간 것입니다. 이 보세르트는 그 후에 2번 더 그 산에 올라가서 고대의 왕궁터를 찾아냈고, 물건뿐만 아니라 왕궁터가 있었어요. 3번째 올라갔을 때는 매우 중요한 물품을 발견해. 한번 올라가면 이제 자신 생겨가지고 2번, 3번 갔어요. 그래서 1947년 3월 15일 그가 3번째로 올라갔는데, 이날 그는 2개의 언어로 기록된 긴 명각 1개를 발굴했어요. 이것이 헷으로 된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걸 다 연구해 보니까 마침내 판독이 됐습니다. 그 명각에 기록된 2 언어 중에 다른 하나는 그 전에 이미 알려진 베니게어였어요. 페니키아어였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게 2개의 다른 언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 2개의 다른 언어로 된 글자의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로제타 돌 보셨지 않았습니까? 3층으로 되는데 같았잖아요. 예, 2개로 된 걸 했는데 이미 있는 언어, 알고 있는 언어로 된 거는 다 해독되고 그 밑에 거, 요거 추측해가면서 판독을 하게 돼서 그 문자를 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형 문자 헷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상형 문자 헷을 이제는 읽게 되었으니까 다른 걸 봐도 그것에 기초하여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찬란한 문명과 위세를 떨치던 헷 제국도 영고성쇠의 천리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흥망성쇠, 영고성쇠. 나라가 어떻게 해요? 번영하고 쇠망하고 로마 제국의 흥망.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그죠? 바벨론, 굉장한 나라 망했잖아요. 페르시아도 망했잖아요. 그 후에 지금 이란인데, 이란이 요즘 뭐 핵무기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어요. 미국도 언젠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네, 미국은 옛날에 없던 나라예요. 300년 전에는 미국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망할 거예요. 안 망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버틴다 해도 예수님 오시면 다 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헷 제국도 그렇게 굉장한 나라였는데 망하게 된 것입니다. BC 743년에 디글랏 빌레셀, 이게 아수르의 왕이에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헷 제국의 독립도시였던 갈그미스를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717년에 사르곤 2세가 그 다음 왕이에요. 재차 갈그미스를 침해가지고 그 도성의 헷 사람 왕을 사로잡고 그 도성을 점령했어요. 이 갈그미스에 나온 명각들은 사르곤 2세가 그 후에 그 도성을 재건해가지고 아수르의 한 도로 삼았다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게 터키의 한 중앙에 있던 대제국의 중심지가 보아스 칼레 하투샤가 살던 왕국의 중심지예요. 터키는 오늘날 정말 고대 문명의 또 하나의 중심지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과 연구자들을 이제 유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헷 제국의 존재와 그 엄청난 문명을 발견함으로써 성경에 그토록 자주 몇 번? 48번 언급된 헷 족속에 관한 사항이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뭐가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날조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임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삽 덕분에 상황은 180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헷 제국 또 헷 족속은 오늘날 고대 세계의 열강의 중에서 하나로 바벨론, 애굽, 헷 이렇게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또다시 성경의 확실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날조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실이에요. 한동안 입증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엉터리가 아니에요. 기다리다 보면 증거가 나와요. 참 이상하죠? 다 나와요. 자, 헷 족속의 병거와 병사
그림으로 막 병거 아시죠? 병거 요즘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옛날에 옛날 탱크예요. 그 뒤에서 막 몰고 가잖아요. 옛날 탱크는 말이 끌었어요. 해쪽석에 굉장해요. 여기 이제 터널 굴 70m나 되는 굴 앞에서 잠시 포즈를 취한 겁니다. 굴이 이렇게 쫙 끝이 저기 저기 보이는 끝이 저기 70m밖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우리가 한 가운데만 가면 서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딪히기 있기 때문에 약간 겸손하게 가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쭉 그러니까 저 70m만큼 성 벽이 두껍다 그거예요. 성 벽의 한 가운데를 뚫어놓은 거거든요. 70m 되는 곳입니다. 자, 이제 한참 들어가다가 다시 찍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신전이에요. 신전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신전이에요. Great Temple. 큰 신전이에요. 신전은 이제 뭐 신전은 다 없어지고 터하고 기둥 몇 둥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거밖에 안 남았어요. 핫도샤의 신전주. 그러나 기초가 저렇게 했으니까 기둥이 얼마나 장엄하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천장을 얹어 보십시오. 지붕을 얹어 보십시오. 엄청난 거예요. 뭐, 우리 근정전이나 경복궁에 있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건 장엄한 것입니다. 그게 한 가족이 터키 가족이에요. 터키 가족인데 4남매를 둔 엄마는 뒤에 이렇게 딱 숨었어요. 아주 여성스럽게 잘 안녕하라고 있어요. 그죠? 다 우리나라 소년들하고 거의 같잖아요. 터키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터키인데 여기가 흑해잖아요. 여기는 유럽이고 여기는 아시아예요. 아시아하고 여기가 여기 해협이 흑해가 여기 그럼 이 지중해인데 지중해로 나가는 이 해협이 보스포루스 해협이래요. 보스포루스 또는 뭐 러스라고 해요. 이 해협인데 여기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가지고 도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도시 이름이 뭐예요? 이스탄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 도시예요. 동쪽은 아시아고 서쪽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문명과 유럽의 문명이 혼효 섞여 있는 곳이에요. 민족도 앞에서 보면은 약간 서양 애 같죠? 뒤에서 보면요 꼭 한국 사람 같아요. 아 진짜 그래요. 뒤에서 보면은 동양 사람 같아요. 앞에서 보면은 서양 사람 같고 키도 아주 작아요. 네. 제가 그저 큰 키예요. 네. 저게 신전 앞에서 만난 터키의 한 가족입니다. 애들 사진 찍기 아주 좋아해요. 사진 찍으려 그러면 와서 사진 찍어요. 예? 터키 나라예요. 도시? 이스탄불은 터키의 가장 큰 도시예요. 예, 그게 국제공항이 있고 우리가 터키에 가면 거기에 내려요. 내리는데 그 공항이 이쪽에 있지 않고 주로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다리가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이스탄불. 자, 여기에 신전 앞에 이런 초록색으로 된 돌 큰 판이 있어요. 이게 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아마 여기서 재물을 잡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재물을 잡을 때 땅바닥에 하지 않으니까 얹어놓고 철치하기 좋게
근데 이런 색깔의 돌이 이 부근에 없고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어디 다른 데서 갖다 놓은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또는 다른 사람들이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햇이 없다고 잔소리하면 뭐요? 돌들이 일어나가지고 해요. 햇이 있었다 하고 소리 질러요. 그 돌이 무슨 돌이요? 아마르나 편지예요. 또 다른 건 뭐예요? 여러 가지 물품이에요. 또 보아스 칼레에서 나온 그 많은 흔적, 이 집들의 터고 벽이고 여러 가지 문자 쓰인 명각들입니다. 이 돌들이 소리 지르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은 확실한 역사이고 진실한 기록이며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을 기술한 구원의 교과서입니다. 그것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영감의 기록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도 틀림이 없는 역사적 문헌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